유주연수 문제 다 끝났죠? 자, 단원 마무리에서는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유주에서도 질문 있나요? 금산자요? 응, 풍선자부터 할까요? 뭐다 미래이라는 거 있어? 아니, 질문을 그냥 다 나가버릴까? 질문 안 받고 그냥 나갈까? 어떻게 할까? 실전 연습 문제는 오늘 1시간 반이니까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근데 모르는 거 말고 저러니까 저게 문제인 거지, 그지? 그렇잖아. 저렇게 다 안 풀어온 새끼가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 다 풀었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고 목요일에 오답합시다. 맞잖아. 이틀, 3일 진도 나가고 하루 오답이니까. 목요일에 오답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근데 나는 그런 거거든. 궁금한 게 생겼으면 사실 못 풀었으면 나한테 카톡들이 나왔어야 돼. 그게 낫지? 그래 안 그래? 수업 시간에 오답하는 건 하루 잡아서 온 거잖아. 그렇지? 그럼 오늘 진도 나갈게 계획대로. 해보고 좀 수정해보자고. 결정했어? 해요. 왜 나는 자꾸 내 눈을 왜 봐? 다 해야 가지. 자, 오늘은 함수입니다. 그쵸? 네. 선생님. 책은 더 부셔도 다 넣어. 복수노트, 아니 개념 테스트 할 거 줄게. 함수잖아? 규아가 북사에서 좀 갖다 줄래? 자, 함수가 뭐야? 함수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한결에 함수 어렵니? 얘기해 줄래? 솔직하게 느낌? 네. 어떤 게 어려워? 그냥 뭔지 모르겠어. 잘 함수라는 게. 잘 모르겠어. 그냥 잘 모르겠어. 선은 어때? 함수? 어려운 거 같아? 어떤 게 어려운 거 같아?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 뭐를 대입하지? 뭘 대입할지? 지우는? 괜찮아?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구만. 다 나왔을 텐데 이렇게 늦냐 얘는. 규환은 함수가 어렵냐? 모르겠는데.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네. 아 그래? 자, 함수가 뭔지 정의할 수 있는 사람. 함수의 수학적 정의 기억하는 사람. 안 가르쳐 주잖아. 선우 빼고는 3명 다 말해야 돼. 나 말할 수 있는 사람 손만 한번 들어볼까? 함수 정의 얘기했었어요. 느끼지 마. 이거 보고 하면 안 되지. 중3 때부터 시켰는데. 오, 손 들었어. 알아? 안다고 했고. 규아 모르고. 자, 그래서 뭔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야. 암기는 먼저 해야지. 지우는 보면 알겠지만 말을 못 하겠고. 그 시계 값을 넣으면 하나한테 끝까지 가까워. 시계 값이 나오면 한 답이 한 개 나와. 답이 한 개 나오는 거. 100점 중에 한 15점 정도 줄 수 있겠네. 함수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한자하고요. 상자 함자예요. 수는 숫자야. 숫자 수. 그러니까 상자의 수인데 직역해 보면 그러니까 한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 이름 우리나라 한자어를 쓰는 이유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수학적 정의를 좀 지루하고 좀 어려운 단어지만 어쨌든 정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한번 써보면 수 x가 여기까지 하면 뒤에가 약간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많이 들었던 얘기지.
그다음에 뭐죠? 하나 정해지면 종속 변수 y가 하나 정해질 때 이거 뭐야? 명제네요. 3일 문제겠죠. 얘가 가정이네요. 그렇지? 결론이 뭐야? 우리 중3들은 다 외웠어. 그나마 이제 손을 많이 탔으니까 중2, 중3들은 다 외웠어. 독립변수, 종속변수 다 정확하게 외웠어. y는 x의 함수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명제 너무 길죠? 이 명제 되게 길죠? 그래서 이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독립변수 x라는 얘기를 이해하기 쉽게 써주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원인 x가 하나 정해지면 그때 결과 y가 하나 정해질 때 그리고 그거의 이름을 우리가 f라고 할게. 얘가 함수 이 문장의 기호야. 또는 이름을 먼저 말해줘. 함수 이름은 f고 x가 독립변수고 이 x에 의해서 y가 구해져. 그 다음에 결과가 y고 이름이 f고 원인이 x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가 y는 뭐 x제곱 빼기 x 빼기 2 이런 식으로 쓰는 네 가지가 함수의 기본 정의와 그걸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이런 얘기를 스킵한데요. fx가 있고요. fx는 0이라고 되어 있고 y는 fx가 있어. 자, 세 개를 썼어 선생님이. 저 세 개를 설명해 볼 수 있겠니? 너무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너무 어렵니? 객관식으로 해볼까? 객관식으로 해볼까? 자, 1번 세 개 다 같은 말. 2번 세 개 중에 두 개는 같은 말 하나는 다른 말. 3번 셋 다 다른 말. 자, 기억은 없는 거잖아. 지금 이제 느낌이 되고 이제 찍는 거잖아. 그래도 이제 느낌으로라도 자 1번 손. 1번은 아닌 것 같다. 2번 손. 두 개는 같은 말이다. 3번 손. 두 개 중에 뭐랑 뭐가 같은 말 표현은? fx랑 y는 fx랑 같은 말? 너는?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랑 같은 말? 정답은 뭘까요? 3번입니다. 조금 성적순으로 맞추는군요. 성적순으로 맞추고 있는데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얘기를. 이게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이거 구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서 계속 강조를 했었어. 처음 떠드는 얘기는 아니죠. 이 시기적 이게 설명해줬던 기억은 나요? 아, 그것도 없구나. 식으로 써볼게. fx는 x제곱 빼기 x 빼기 2 라고 fx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2번 두 번째 놈은 어떻게 쓰여져?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 되지. 3번은 y는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거니.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자, 1번 첫 번째 놈은 뭐라고 보지? 아무나 말해봐. 안 사? 이참 이게 이참수? 함수값? 자, 그럼 얘는 자기 아는 대로 그냥 얘기해봐. 이건 지금 그냥 기억나는 걸 확인해보는 거. 니네가 뭘 알았는지 알아야 내가 막상 설명했는데. 이건 다음 2차 방정식. 아, 이건 헷갈리면 안 되지. 2차 방정식. 이거 2차 함수. 자,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이거는 이 기호의 의미는 x의 다항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x의 방정식이야. 쟤네들을 분류하면 쟤는 방정식에 들어가. 근데 기호가 여기 저 기호로 나타내는 거죠. 3번은 x의 함수라는 y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y는 x의 함수라는 말이고, 얘도 이건 함수가 아니라 x의 다항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호야. fx라는 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건 x의 다항식이라는 기호야,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 함수 안에 다항식, 부등식도 있지 사실. 그럼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함수 안에 방정식, 부등식이 다 들어있는 거고, 그 함수를 구성하는 어떤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다항식이라고 불러. 얘는 뭐라고 불러? x의 2차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얘는 2차 함수 관계식이라고 불러. 좀 구별이 되겠어? 그러면 아까 뭐가 함수값이고 뭐가 저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fx가 띡하니 주어지면 그거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fx만 주어진다면 진짜 웃긴 게 이건 함수가 아니거든. 근데 이 앞에 함수 fx는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붙어지면 그건 함수가 돼. 진짜 그지같지. 근데 이거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 그래야 내가 방정식을 풀고 있구나, 함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뭐 이 말을 다른 걸 한글로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기호로 함수 fx가 있다. fx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 말은 뭐야?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만 정해질 거야, 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겠어? 그럼 이렇게 주어졌다. 자, y는 gt. 이거 읽어볼까? 이 기호를 읽어볼까요? 기호를 읽어보자. 바뀐 건 g하고 t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이 뭐냐면, 뭐가 바뀔 수 있냐면 이 틀에서 보면 이게 틀이야.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틀이야. 얘도 바뀔 수 있겠지. 이건 이름에 의해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아, 이게 이름이구나. 얘가 독립변수구나. 얘가 종속변수구나. 이런 얘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헷갈리게 써주죠 이제. 이거 물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이때 t는 뭐야? 보통 뭐에 앉잖아요? 시간을 쓸 때 시간이 독립변수가 될 때 t를 많이 쓰고요. x는요 위치에 대한 종속변수.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 친구는 x가 여기 있다고요? 자기는 x가 무조건 원인이거든. 그게 아니야. 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죠? 왼쪽 오른쪽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헷갈리게. 왼쪽이 종속변수,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름이 붙어있는 놈 앞에가 독립변수야. 여기까지 얘가, 자, 여기까지 얘가 이걸 할까 말까 참 고민인데, y는 fx가 있고 x는 fx가 있어. 사실 나쁜 새끼죠 지금. 이거 뭐야? 위에서 봤으니까 이거 함수인가 싶을 텐데 이거 교방이죠? 방정식입니다. y는 fx라는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의 방정식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야? 변수가 똑같은 거 하면 방정식이에요. f가 아무리 있어.
이때 F는 함수 이름이 아니라 식의 이름입니다. 다른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있다. 두 개의 변수가 있다. 아 그러면 이름이 붙어있는 쪽이 독립 변수, 하나가 종속 변수 결과구나. 또 기호에 대한 이해가 조금 확실하게 필요한데 이게 거지 같은 게 책에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책만 보고 공부하면 이걸 깨닫는 게 되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돈 내고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의 구분도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고 한 3번쯤 해줬다는 말이죠 선생님은.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겠어요? 자 1번을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함수의 정의를 쓰고 기호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 이건 스키마니까 나중에 뒤쪽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별도로 찍어서 정리하거나 나중에 선생님 다시 만들어서 또 뒤에다 붙여줄게. 이 기호의 의미는. 알겠니? 자 1번이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1번의 답이겠고요. 자 이거를 저걸 모르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정의역, 공역, 시역도 설명하라고 했단 말이지. 이게 수학적 문장의 정의고 기호적인 정의야. 여기까지 됐어. 이 기호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해. 자 알겠습니까? 자 기호가 그래서 함수가 F가 자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해가니? 선생님 여기 Y자리 아닙니까? 왜 Y자리에 X 플러스 2가 있나요? 이거는 뭐랑 동치냐면 이거랑 동치. 결과의 자리를 화살표니까 오른쪽이니까. 그래 안 그래? 결과에는 보통 아무 말 없으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X하고 Y가 쓰는 게 맞는데 그 자리에 X의 식이 왔어? 이런 놈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관계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아까 대신 함수의 관계식이 뭐라고? 어디 갔어?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관계식이 F 쓴 거야. 이해가겠냐? 알겠어. 자, 좀 더 맨날 애들이 이거 되게 무시하는데 이름이 F인 사람이 있어. 머리카락이라 생각해도 좋아요. 눈이 있고요. 코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 X. 입이 X. 그럼 얘가 내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통고가 뭐야? Y예요. 얘는 입으로 1하고 2하고 3을 먹어. 그러면 x에 1이 들어가. 그러면 2x, 2x, 2x가 1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 똥꼬로 뭐가 나와? 그 소화된 거 y가 나오겠지. 이해가겠니? 자, 2를 먹으면 얼마가 될까? 0이 나오나요? 2를 먹으면 0이 나오고 3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똥들을 모아놨어. 자, 밥들을 모아놨죠? 이 밥통의 이름이 뭐야? 정의형. 밥통의 이름이 정의형이야. 정의형의 정의입니다. x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야. 자, 똥통이 있지? 똥통의 이름이 뭐야? 치역이고 치역은 뭐냐면 똥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한 등식 어디다 쓴다 했어? 이용하지 않고 한 등식 자체는 쓸모가 없다고 했어. 절대부등식 마찬가지로 절대부등식만 가지고 뭐해? 절대부등식은 그냥 항상참이네요. x에 뭘로 쓰는 항상참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절대부등식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인간하고 똑같아. 너 밥 먹었니 안 먹었니? 응, 뭐 먹었니 저녁에? 점심에 뭐 먹었어? 학교에서 뭐 나왔어? 이거 왜 달고 다니냐? 그 정도 기억도 없으면 국밥? 국밥이지 않았어 학교에서? 그 똥 쌀 거야 안 쌀 거야? 싸겠지?
안 싸면 병원에 간단 말이야. 뭐 아픈 거거든. 그러니까 함수는 뭐냐면 숫자를 먹고 숫자를 싸는 그냥 사람이에요. 얘는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렇지만 되게 절묘한 비유. 야, 이게 23년 짬바에 나오는 비유야 이 새끼야. 웃을 일이 아니라고. 이걸 우리가 함수의 내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관계식이라고 부르고요. 답들을 독립변수, 똥을 입이 독립변수, 똥꼬가 종속변수고 밥은 원인, 값이 이제 실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똥은 뭐라고 부르냐?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밥통의 이름이 정의형이고 집합 표시했지. 똥통의 이름이 치형이야. 그런데 거기 보면 공역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공역. 자, 우리 오늘 네가 얘기했으니까 네가 오늘 그냥 하자. 우리 한결이가 똥꼬로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오면 안 되겠죠. 뭐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봐. 황금알이 나올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게 좀 더럽게 얘기하기 되게 잘. 똥꼬에서 나오는 건 한정돼 있다고. 물이라든가 좀 냄새가 나는 탁한 물이라든가, 그렇지? 건더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모든 종류의 똥들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르는데, 공역의 개념이 약간 이상할 건데 생각해 볼게. 식이 이렇잖아, 그쵸? 그럼 x가 실수 전체라고 하면 여기 결과 똥이 복수수가 나올 수 있니? 허수가 나올 수 있니? 허수는 못 나오지. 왜? 실수의 계산을 하면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그 실수가 공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종류로 나뉘어. 공역은 정의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정의역과 식에 의해서. 아니면 아예 우리가 함수를, 얘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 공역을 제한해줘. 야, 이거 양수만 나와야 돼. 얘는 양수인 똥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공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그 광주여대 유명한 양궁 선생님이 뭐죠? 키 큰. 나 봤는데 실제로도 어딘가에서 만나고 말은 못 걸어봤지만 키 큰 친구가 하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크네, 머리도 짧고. 그 양궁 선수 있잖아, 광주여대. 근데 그 선수라고 하더라고. 키 되게 커, 나보다 커. 나만 하는 거야, 나도 크던 거야. 어쨌든 쏴! 화살을 쏜단 말이야. 10점, 9점, 8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쐈어, 10점이 나왔어. 두 번째 쐈어, 10점이 나왔어. 세 번째 쐈어, 9점이 나왔죠. 자, 그럼 이게 1, 2, 3이 독립변수라고 생각한다면 결과가 종속변수가 되겠지. 그럼 이게 똥이잖아? 그러면 똥은 뭐밖에 안 나와? 나올 수 있는 게 8점, 9점, 10점이 나오게 되지. 다른 점수 없잖아. 여기 관역판에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는 뺐다고 진짜 맞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역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 나온 9하고 10은 뭐가 되겠어? 치역이 되는 거. 여기 원래 뭔가 들어간 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대응 세트를 짝을 지어줄 수 있지. 대응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지. 이걸 우리가 그러면 정의역은 뭐가 되겠니? 1, 2, 3이 되는 거다. 그리고 함수는 뭐 하는 거야? 그냥 지가 혼자 숫자 먹고 숫자를 쌓으면서 살아. 그러면 그걸 뭐 하는 거냐? 우리가 훔쳐보는 거야. 이 함수를 F라는 애를 훔쳐보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 선생님이 니한테. 야, 얘는 4를 먹었어. 똥이 얼마가 나올까? 이해갔어? F1은 얼마예요? F4는 얼마입니까? 두 번째, 야, 얘가 똥이 10이야. 뭘 먹었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F10이 A일 때 A는 얼마니? 두 번째, 야, 얘는 1을 먹으면 4를 싸고 2를 먹으면 5를 싸네. 이 내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함수의 그래프가 1,4, 뭐 2,10을 지날 때 fx를 구하시오.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모든 고3 때까지 나오는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함수는 방정식은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절대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기본적인 부등식은 우리가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류가 돼야 돼. 그럼 문제가 어떤 걸 진짜로 딱 주면 이걸 푸는 애냐? 아니 얘는 우리가 관찰하고 뭔가 이 힌트를 가지고 뭔가를 알아내야 되는 거냐? 라고 한다면 함수는 거의 99%가 뭔가 알아내는 거지. 함수 혼자 다. 함수 혼자 진짜 잘 사는 애야. 여기까지 이해가겠냐? 찍어놓을까요? 채점 다 했어. 모르는 거 채점하면 돼. 내고 가면 돼. 자 됐어? 네. 자 여기서 이 말을 했다.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정해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대응 관계라고 해. x가 하나 정해졌는데 밥을 먹었는데 똥을 2번 싸. 그럼 안 되겠지. 밥을 먹었는데 똥을 안 싸. 그럼 안 되겠지. 이게 함수의 정의의 되게 기본적인 게 뭐냐?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정해진다는 거고, 그 원인과 결과 또는 똥과 밥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느냐? 무슨 관계? 대응 관계라고 불러요. 여기 안 주었죠? 이거 쓸 거, 여기서 설명할 거라는 얘기야. 이해가겠어? 지금 함수가 뭐 먹었지? 처음에 1 먹고 그 다음에 2 먹고 그 다음에 3 먹었죠. 이 대응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3종류가 있어요. 1 먹으면 y 나와, 2 먹으면 0 나오고, 3 먹으면 4 나오고.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냥 이렇게 써요. x가 1일 때 y가 y예요. 이 표현은 방정식에도 쓰는 표현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는 누가 봐도 함수의 대응 관계거든. 얘는 방정식에도 대충 x, y 입장은 연립 방정식이 나오고 있잖아. 그래도 이렇게 써요. y이면 y는 0이에요. x가 3이면 y는 3이다. 이렇게도 씁니다. 이거 언제 배웠어? 응? 언제 배웠어? 중학생 몇 학년인지 다 알려주고 해줄게. 그래서 1, y, 2, 0, 3, 4 이렇게도 표현하면 이거 이름이 뭐죠? 순서쌍이죠? 좌표도 맞아. 좌표도 맞는데 달라 좀. 좌표는 숫자를 그러니까 위치를 숫자로 표현한 거고, 수직선에서의 좌표는 여기가 A면 이렇게 쓴단 말이지. 좌표 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쓰지. 좌표 평면에서 좌표를 나타내는 이 두 개의 쌍을 순서쌍이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이거의 이름은 순서쌍이고, 이게 좌표 평면에서 뭘 나타내?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자, 하나 너무 자세해서 지루하니? 아니면 완전 새롭니? 완전 새롭지. 솔직히 얘기하면 말해주지 않았으면 저기 어딘가에 있는 거고, 이거 언제 배운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우리 중2말도 못한 고민들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우리 중2는 알아. 그래도 저 모질이들도 개형 테스트를 10장씩 썼더니 외웠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의 정의가 나와요. 그래프의 정의.
사실은 이게 1번, 2번도 난 지금 뒤로 미룰까 고민 중인 게 1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이 정도로 많아. 중학교 1학년 때 함수, 정비례 함수, 반비례 함수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배웠고,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배웠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 다시 배웠다고 1차 함수하고. 근데 그 안에서 다 얘기가 있었고, 이 얘기는 맨날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야. 불과 3개월 전에 했었다고. 개념 테스트 썼다고. 연수들아, 정역, 치역, 공역 세 단어만 나왔어. 그래서 함수는 이런 대응관계를 갖게 되고, 이 함수는 지금 대응관계가 몇 쌍 있어? 세 쌍 있죠?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 그래프의 정의가 뭐야? 대응관계를 좌표 평면에서 점으로 나타낸 그림이야. 얘가 그래프야. 여기 계속 맞아가는 겁니다. 이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좁으니까 여기다가 이것도 찍었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여기가 x축이고 이게 y축이죠. 가로축이 원인입니다. 항상 결과가 세로축이에요. 그러면 2차 함수고 y는 x제곱 빼기 x 빼기 2니까 그치? x절편이 y라고 y절편이 2니까 이렇게 이렇게 됩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맞아요? 정의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대응관계를 좌표 평면에서 점으로 나타내는 그림이죠. 이 함수는 대응관계가 몇 개 있어요? 3개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아이씨. 얘가 이 함수의 그래프. 선생님 내가 아는 건 다 이어져 있어서 직선이구나. 여태까지 그랬던 건 다 곡선인데요. 왜? 걔네는 정의형에 대한 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x가 뭐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런 건 있었어. 1부터 4까지 2차 함수에서. 그럼 어떻게 돼? 우리 그리고 잘랐지. 지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야? y는 fx고 저 관계식 fx가 x제곱 빼기 x 빼기 2이고 x는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주어져 있는 보통 정형만 줍니다. 정형만 줘요. 그러면 치역은 넣으면 당연히 나오니까. 그랬을 때 그거의 그래프가 얘인 거야. 요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야. 근데 정의역이 말이 없어. 정의역으로 저렇게 x를 정해주거나 하지 않고 아무 말이 없어. 그럼 기본적으로 x는 함수에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x라고 변수를 줬단 말이야. 자 무슨 수체계? 실수체계. 방정식만 복소수체계. 이거 몇 번 해야 돼? 언제까지 낚일 건가? 자 아무 말 안 하면 x는 실수 전체야. 그래서 그냥 똑같이 y는 gx가 있고 gx가 x제곱 빼기 x 빼기 2라면 걔의 그래프는 아씨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가겠어? 어떤 차이야? 이게 있냐? 없냐의 차이. 없으면 x는 실수 전체고 그러면 x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막 넣어 값을 넣었어. 그 대응관계가 한 장씩 생기겠지. 점이 하나씩 한 장씩. 그럼 그 점들이 막 찍혀. 근데 실수는 어떻게 돼? 연속이야 끊어졌어.
연속이죠? 그죠? 실수는 우리가 수직선이 이어져 있잖아? 그 이어졌다고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쪼개서 보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더 쪼개 계속 다 그 안에 수가 빽빽하게 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엄청 어려운 얘기를 했어. 실수는 연속이다 뭐 이렇게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 이거는 그냥 느낌으로만 봐도 좋아요. 되게 어려운 얘기는 수학적으로.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프가 점이 점점점 이어서 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읽는 게 정상일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야.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고 했는데, 자, 한번 누가 읽어볼래? y는 gx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읽어야 돼.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라고 했는데, 그럼 무슨 말일까 이게? 그냥 어차피 다 모르잖아. 우리 지금 다 모르고 하는 거 아니야. 읽어볼래? 어떻게 읽을 거야? 이래는 y는 gx라는 이 2차 함수는 x가 아주 작은 것도 쭉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감소하다가 여기 어딘가 x 값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에서 가장 작은 y 값을 찍고 다시 쭉 증가한다.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그거야. 원인은 x는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은 실수 전체잖아. 그렇게 쭉 변하거든. 그거에 대하여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래프를 그려왔던 거란 말이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수학 2에서 3차, 4차 함수라든가 미적분에서 더 복잡한 함수들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는 건 이런 복잡한 식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y는 어떤 식으로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꿈틀거리는가를 해석해내는 거야. 그게 함수의 큰 쓰임새야. 어때? 좀 따라오게? 이해가? 그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니죠? 왜죠? 원의 방정식은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2개 나오거든.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야.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는 함수라고 하지. 왜? 도형의 방정식이긴 하지만 그쵸? 함수이기도 하고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만 정해지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읽어버릴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정의야. 함수가 되냐 안 되냐가 이거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야. 하나 정해지면 정해지는 게 하나만이어야 돼. 하나 정해졌는데 안 정해졌거나 x가 하나 정해졌는데 y가 2개 정해지면 함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원방은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걸 좌표 평면에다 나타낼 수는 있지. 우리가 똑같이 여랑 같이 x, y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해가겠냐? 이게 1번이야. 뭐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청 어려운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게 좀 명확하게 정리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죠? 처음 배우는 내용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뭐 x 값들의 집합 정의역 아니 x 값들이 관계식에 대입돼서 그쵸? 계산대 나온 y 값들의 집합 치역 그리고 y 값들 나올 수 있는 y 값들 나오는 y 값 말고 나올 수 있는 y 값들의 집합 지워버렸네 공역 이 세 단어 말고는 새로 배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표현도 선생님 반 친구들은 다 배웠을 거고 자 이해 가겠어요? 찍어놓고 다음으로 가보자. 잠깐만 졸업식 다 찍었음?
자, (2번) 함수의 상등이라는 게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 집합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정의한 게 뭐였어? 집합의 상등이었지. 복소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정의한 게 복소수의 상등이었어. 함수를 상등하고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상등인데 구별해야 돼. 이기호하고 이기호는 같은 기호일까 다른 기호일까? 뭐가 어떻게 다른데? 그냥 느낌이 달라? 선생님이 저렇게 썼으니까 거의 99% 다른 거야? 얘는 함수가 같다는 뜻이고요. 얘는 관계식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야. 관계식이 같으면 아무런 말이 없잖아 지금. 관계식이 같으면 원인이 같으면 결과도 같으니까 같은 함수일 거야. 근데 얘가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그치? 이렇지 않아도 함수가 같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같다, 함수 f하고 g가 같다는 말의 정의는 함수의 상등의 정의는 첫 번째 정의역이 같고 f하고 함수 f하고 함수 g의 정의역이 같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 치역도 같다 이런 말이고 세 번째로 대응관계가 같단 말이야. 대응관계라는 건 뭐죠? 세트들 있죠? 밥하고 똥의 세트들 대응관계가 같다라는 말이 함수의 상등이란 말이고 그 말이 관계식이 같다는 말이랑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떤 놈이 그럴까요? 저거 웃기지 않아? 알겠어? 어떤 게 저렇지? 이게 우리가 지금 정의역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야. 정의역 x바 x는 그냥 정의역 원소단위법 쓸게. 마일 0, 1입니다. 그리고 y는 fx가 있어요. 절대값 x에 y는 gx가 있습니다. x제곱입니다. 오케이? f1, g1 같아야 되는 관계가 f1이고 g1도 1이죠. f0, 0, g0, 0 언니 f-1, g-1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돼? f랑 g랑 이렇게 써야 되겠지 기호로. fx랑 gx랑 같다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달로 엄연히 다른 식이야. 그쵸? 엄연히 다른 식이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정의역이 같고 정의역이 같은데 너 봤더니 취업도 같아 지금. 그렇죠? 안 써봤지만 안 써줬지만 그리고 대응관계가 같다. 그 같은 함수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당연 세 개를 이게 다 엔드입니다. 엔드예요. 세 개를 다 만족하게 되면 같은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식이 다른데 fx하고 gx가 다른데 실수 전체에서는 같은 함수가 되기가 없겠지.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의역이 제한되어야만 얘가 아니면서도 얘가 되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됐다면 여기 찍었으니까 이 원소들이 사실은 y는 fx하고 y는 gx의 교점들의 x좌표다.
그러니까 정의역을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로 구성을 해주면 그 함수는 관계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돼. 알아들어?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 이해가니?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절대값이 있는 함수들이 그래프 이제 배우겠지 이번에. y는 gx가 이렇게 있어. 교점이 3개야. 1, 0, 1 이렇게 3개라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렇게 주고 두 함수가 이럴 때 이 함수가 이렇게 되게 하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지금 이 말이 이해됐으면 방금 말도 이해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 정의역의 개수는 몇 개야? 얘네들로 부분집합 만드는 애들을 정의역으로 삼으면 전부 다 함수가 같아지겠지. 관계식이 다르더라도. 그래서 몇 개야? 7개지. 왜? 부분집합은 8개인데 공집합은 함수가 안 되겠죠. 정의역은 공집합이면 안 되니까. 지금 이 말까지 이해 가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해하겠어. 지금 그 예를 들어준 거예요, 조금. 거꾸로 하는 거지. 그럼 니네가 이러면 야 이게 같을 수가 있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예 모르겠어요. 뭐. 공부를 좀 해야 돼. 얘네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기억해야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것까지 이해하면 얘네들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고. 대응관계가 같다라는 말이 뭐야? 똑같은 x를 넣으면 똑같은 y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알겠어? 이런 질문들은 사실 어렵겠죠. 지금 이렇게 봤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면 되겠구나가 보이는 거지. 그냥 똑 하고 물어보면 씨발 그거 어떻게 구해? 이런 생각밖에 더 들어. 근데 사실 그게 뭐야? 교방인 거지. 교방은 선우야.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한테만 우리 정리했는데 교점의 방정식을 줄여서 교방이라고 부르면서 니네는 알지? 아는 거 맞지? 자, 함수의 성등이 끝났어요. 이게 함수의 성등입니다. 자, 관계식이 같고 물론 함수가 한 문제에서 함수가 나왔을 때 정의역을 다르게 주는 경우가 있을까? 없어. 그렇게는 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건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 한 문제 안에 함수가 2개 있는데 정의역이 따로따로 주어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정의역이 같다면 같은 상황이면 관계식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얘가 특이한 거죠. 이해가겠니? 관계식은 다르지만 같은 함수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이해가 된다라는 건 상등이라는 게 그치 관계식이 같다라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해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반전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뭐라고 써있냐? 쉬는 시간 안 줬나? 1시간 반이 너무 짧아. 아마 내가 볼 때는 거기 함수를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지금? 뒷점 1대1 앞에 위에 뭐가 정의를 쓰시오 했는데 1대1 이런 이상한 함수들이 있어요. 맞니? 그 다음 함수들의 정의를 쓰시오 옆에 대응 관계에 따른 분류라고 해줄래? 지금까지 함수는 우리가 뭐냐면 관계식에 의한 함수들이었어. 이해가니? 공통수학 1에서 함수의 관계식이 1차인 함수들에 대해서 쫙 배워왔고 관계식이 2차식인 함수에 대해서 쭉 배워왔거든? 근데 지금은 관계식이 없는 함수들이 나와.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되게 익숙해져야 되고 되게 많이 보게 될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우선 정의역이 뭐야? 원소나열법으로 그냥 쓸게요. 잘해요. 자, 치역이 누구겠어? 공역이 원소가 뭐뭐겠어? 이게 어떻게 돼? 아까 화살표 있었지? 화살표로 기호의 약속이지? 그게 여기까지 연장이 되는 거야. 그럼 대응관계가 나오겠지. 대응관계 F1이 얼마야? 4 F2가? 1 F3이? 3 F4가? 2 이거 나올 거야.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니? 1일 때 4의 전만화, 2에서 1의 전만화, 3일 때 3에서 전만화, 4일 때 얘가 그래프. 왜? 어려워? 이거 찍으면 되는 건데? 저 이어야 해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어. 정의역 몇 개 있어? 공용 원소 몇 개? 5개 있고 대응관계 몇 쌍이야? 4쌍. 한 쌍에 점 하나만 찍지. 이으면 돼, 안 돼? 그럼 관계식이 없어. 관계식을 나타내기가 되게 애매하죠. 이거 뭐 그냥 일일이 적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좀 처음에 다룰 거예요. 대응관계가 주어진 함수죠. 관계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랑 되게 분류가 달라졌어. 그 전에는 관계식이 주어지고 숫자를 모든 수는 다 넣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왔던 거고. 근데 지금 대응관계가 관계식이 없어. 그럼 이런 함수가 함수니까 주니까 와 그냥 어떻게 선생님 문제 줬는데 그런 것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단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가 화살표로 표현이 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대응관계의 형태에 따라서 함수가 몇 개로? 3, 4, 5, 6으로 정의가 나눠진다는 거야. 이해가겠니? 1번은 이게 물론 이 3번이나 4번이나 5번이나 6번에 들어가지 않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해당한 얘네들은 특이한 애들이야. 일반적인 함수가 사람이라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듯이 맞냐?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눈이 동그란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1대1 함수들이야. 키가 뭐 178인 사람은 모아놓은 게 상수함수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대다수의 함수들은 얘네들을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를 보면 3번 1대1 함수의 정의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기호는 써주면 막 발음할 수 있지만 뭔 뜻인지는 좀 모르겠죠. 자, 원인이 다르면 뭐도 다르다? 결과도 다른 함수예요. 얘가? 그렇죠. 결과가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이거는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y들이 화살표를 한 번씩만 맞는 거지. 못 맞는 애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있다, 된다. 어차피 얘는 사랑의 짝대기랑 마찬가지야. 얘는 되게 이상적인 애고 얘는 선생님처럼 솔로. 그치? 얘네들은 니네들 다 커플들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러면 1대1 함수야. 좋아? 아, 해줬어? 너 맨날이냐? 4번 1대1 함수는 뭐냐? 1대1 대응 함수인데 정말 이것도
야 걱정이야 규아야. 이거 잘못 보고 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는 다른데 얘가 1대1 함수예요. 근데 좀 3이랑 3이랑 응? 원인이랑 결과랑 다른가요? 원인이랑 자 봐봐. 원인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저 말은. 그러니까 2를 넣어도 그러니까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함수거든. x가 하나 정해졌는데 y가 하나씩만 정해지지. 근데 얘는 왜 1대1 함수가 아니야? 1 넣었을 때도 3 나오고 2 넣었을 때도 3 나왔다고. 1하고 2가 다른데 f1하고 f2가 같아.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겠지. 이해가겠니? 정의니까 받아들이고 해석해보는 건 익숙해지고 문제랑 같이 해봐야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정의들만 좀 배워가는 거야. 1대1 대응 함수는 뭐냐? 대응 관계의 조건은 똑같아요. 이거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하나 더 붙어 대신에 다르다고 했으니까 치역이 뭐랑 같아야 되느냐? 공역이랑 같은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야. 얘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이름이 g야. 얘는 공역이 쟤랑 좀 달라. 대응 관계는 똑같아. 1 넣으면 4 나오고 2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2 나오거든. 근데 공역이 1, 2, 3, 4 원소가 치역도 공역이 1, 2, 3, 원소가 1, 2, 3, 4죠? 이런 애들은 1대1 대응 함수라고. 알아듣겠나? 정의가 그런 거고 정의는 우선 내가 막 이해되고 막 알아지질 못하겠지만 토달지는 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겠니? 어떻게 확인해? y가 1대1이나 1대1 대응 함수는 y가 화살을 몇 번만 맞아? 한 번씩만 맞아. 1대1 함수는 솔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1대1 대응 함수는 솔로가 없어야 돼.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전 MBC에서 아침 10시에 하는 프로가 있었거든.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전국민이 다 보는데 4시 나와서 미팅을 해. 남자네 여자네 TV에 나와서. 그럼 중간에 서로 사랑의 짝대기를 쏘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 아주 적나라하 예쁜 애한테 화살이 다 갑니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여기는 다 서로 자기 제드네 짝이 있어서 화살을 한 번씩만 맞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 이거 아까 찍었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거든요.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요 기호가 있어. 이름에 대한 기호가 있어. 얘가 항등함수의 기호야. i가. 이름 ix라고 하면 얘가 항등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정해져 있어요. 관계식도 정해져 있어요. x 1차 함수 중에 y는 x입니다. 얘가 항등함수. 그리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원인과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x가 1이면 y도 1이야. 그러니까 대응 관계로 표현해보면 ix의 관계식은 이것인데요. 관계식, 위에다 써놓자. 이게 무슨 얘기니? 왜 이렇게 좋아해? 뭐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얘가 항상 이름도 있고 관계식도 정해져 있어요. 관계식은 얘네들은 없잖아 지금. 그치? 대응 관계로는 분류하고 있는데 얘는 관계식도 정해져 있는 거야. 저런 애가 항상 없습니다. 그럼 정의역 개수만큼 취역이 다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이러고 공역이 이러면 얘는 항등함수가 될 수 없어. 1대1 함수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x가 5번 화살을 쏘잖아. 그럼 y가 누구 하나는 한 번 더 맞아줘야지 돼. 최소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가니?
얘가 상등함수고 6번 상수함수인데 선생님의 20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살을 하나가 다 맞아. 이렇게 이런 게 상수함수예요. 저 새끼 봐라. 야,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4까지는 여자친구가 없던 적이 없었어. 어? 어디 짝사랑만 하다가 까여가지고 지금 얼굴에 붙이는 뭐 하고 갔는데 학교에 또 아이 또 저거 했어? 빨리빨리 못했어? 네, 아니야? 그 모자도 안 하고 오는 이유가 그거라는 이유가 있던데 소문이 있던데 걔를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아니에요. 아니야? 자, 상수함수는 그래서 이런 거야. y는 1 관계식으로 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호 형태로 쓰면 뭐 y는 k꼴이 상수함수. 여기서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놈의 그래프는 그럴 거야. 그러니까 원인이 변하는데 결과는 변하지 않죠. 이런 경우의 함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y를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지. y는 얼마. 선생님 그 x가 없는데 함수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x가 아예 없다라는 건 x가 뭐가 들어가도 그 값이 나온다는 뜻이야. 우리가 이걸 어디서 했어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했다고. 이놈의 관계식을 배웠잖아. 이거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해. 이해 가겠어? 얘는 함수 아니죠? 왜? x가 1 하나인데 y가 무수히 많아. 하나 먹었는데 똥은 무수히 많이 싸고 있어. 안 되죠? 함수 아닙니다. 이런 게 상수함수입니다. 어때? 아, 뭔가 어려운 거 같기도 하고 쉬운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관계식을 보고 막 뭔가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그치?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하는 건데 물론 관계식도 다를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된 거고 사실은 내가 이제 그래프를 얘기하면서 대응관계를 점으로 나타낸 거가 그래프라고 했잖아. 그럼 니네가 우리 그 전으로 돌아가 볼게. 이거 전 대응관계 전에 관계식으로 표현된 함수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잖니? 아니? 걔네들 그래프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렸어? 어떻게 그렸지? 그래서 함수를 못하는 거야.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했어? 아까도 했지만 x가 무수히 많은 수가 들어가지. 찍는 거야.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찍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완벽하게 모든 수를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처음엔 찍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어. 찍어보다 보면 정확하게 뭐 이어지진 않지만 대략의 개형 정도는 2차 함수 곡선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그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개수들이 있죠. A하고 B 1차 함수에 1차 함수의 A가 이름이 뭐지? 기울기. 아, 내 새끼들, 너도 내 새끼니까 이제 야 내가 그거를 몇 년을 그렇게 떠들었는데 니씨 B가 뭐야? Y절. 그래 그것도 우만을 쓰면 못 던질 뻔했어 그지? 근데 2차 함수의 x제곱의 개수 A, B, C 선우 잘 배워왔네 아주. 이런 애들에 따라서 그래프가 바뀌거든. 그거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그리는지 모양을 그냥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외운 거라고. 니들은 모양을 배워서 외운 거야. 근데 그게 3차부터는 불가능해. 너무 많은 모양이 나오고 너무나 복잡해진단 말이야. 3차부터는 그게 안 돼. 그럼 그래프를 왜? 그래프가 중요하잖아. 왜? 변화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못 그려. 그래서 뭘 배우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미분을 배워. 미분을 배우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져. 처음 보는 애도.
그게 누가 만들었다고? 미분? 뉴턴하고 라이프리츠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기원전부터 18세기까지의 변화보다 18세기부터 20세기, 19세기까지의 변화가 훨씬 더 컸어요. 그런 과학적인 발견, 수학적인 발견이 있어서 미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되게 세상에 많이 변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미분을까지 소개를 했는데 그래프라는 것들 우리가 하는 함수라는 건 다 그런 거거든. 함수는 지가 혼자 숫자 놓고 숫자 싸면서 사는 애고 걔 밥과 똥을 식판에다가 이렇게 밥하고 똥을 담아. 그게 좌표평면과 딱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점들이 되는 거지. 이 점을 그려서 얘가 밥이 이렇게 변하면 똥은 이렇게 변한 얘는 변화가 없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함수의 목적의 80%야. 질문의 80%도 그 세 개 중에 하나야. 밥 보여주고 똥이 뭘까? 똥 보여주고 밥이 뭘까? 밥하고 똥 보여주고 얘 내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다음에 좀 응용해보면 이제 얘네들 형태의 내장들은 어떤 그래프적인 특징을 갖나 분류하는 거. 1차 함수 형태의 내장을 갖는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 우리는 새로운 분류를 오늘 배우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운 걸 가르쳐주진 않을 거야. 대응관계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면 y 값이 다른 애들의 대응관계를 가져. 그러니까 y는 한 번만 화살표를 맞는 이런 애들은 1대1 함수라고 부르고 얘처럼 그러면서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 유토피아야. 서로 다 자기 짝들과 사랑하고 살아. 이런 건 1대1 대응 함수라고 불러. 항대응 함수는 똥하고 밥이 같아. 먹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먹은 게 그대로 나오는 애들이 항대응 함수고 얘는 특이한 애라서 아주 특이한 애라서 기호가 i고 이름 자체가 i예요. 그 관계식은 x입니다. 이게 사실 항등함수를 배우면 뒤에 역함수를 배우거든. 그들이 배울 것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원래는 수학에서 옛날에 있었는데 사라졌는데 항등원 역원 개념인데 항등원 역원은 뭐냐면 역수 알지? 역수랑 비슷한 개념이야. 곱하기에 항등원이 1이야. 무슨 얘기야? 1을 곱해도 변해 안 변해? 그대로 나오지. 넣은 거 그대로 나오지. 그랬을 때 그런 애들을 항등원 또는 항등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2에다 2분의 1 곱하면 1 나오죠. 역수라고 부르지 그런 애들을. 곱하기 하기 전으로 돌리는 거. 곱하기 하기 전으로 그 전에 걸로 항등원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애들을 역원이라고 함수 역함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게 다가갈 거야. 항등함수, 역함수, 그게 항등원 역원의 개념이고 그게 뭘 가지라는가 좀 더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약간 집합의 정의 배운 느낌이죠. 그럼 이제 집합의 연산이 나왔듯이 함수의 연산이 나옵니다. 그게 합성함수, 역함수들이거든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함수가 끝나요. 그러면 다음 단원이 없지 않냐? 3단원 다음에 뭐지? 체격. 기억이 안 나네. 다음에가 뭐가 문제 없지 않니? 없어. 점수하면 끝이야. 에이 진짜 야 넘겨봐.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1단원의 개념을 끝낸 거야. 1단원의 1번의 개념을 배운 거고 목표로는 11월 중순 전에 내가 다음 주잖아. 25일에 1이 있다고 했잖아. 서울 간다고. 토요일은 수업하고요. 일요일 하루만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도 빼는 데는 빠르면 10일 빨리 끝낼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목요일 날도 질문할 게 그렇게 안 많을 수도 있고 풀어갖고 온다면 그 다음에 모르겠는 걸 평소에 카톡을 해서 뭐 선생님이 낮에 찍어서 보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한다면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는 월화수목금토에서 와라. 안 오면 그리고 목요일날 올 때는 1시간 일찍 해서 개념 테스트 3개를 쓰면 되겠지. 아까 2개랑 이거까지 써갖고 와야죠.
알겠습니까? 열받으면 나 다음 주 안에 다 끝낸다. 그리고 이제 죽어라고 개념 테스트 돌리고 그냥 100번씩 쓰게 하고 이렇게 무식하게 옛날 식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회를 줄 때 해갖고 오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오늘 숙제는 이거 개념 테스트 답지 만들고 한 장 더 써갖고 오는 거 내일 모레 보면 되니까. 네. 옛날에 만들어 놓은 답지 찾았는데 줄까? 아니 만들어 와봐. 그냥 답지 주면 보고 뺏겨버리잖아. 만들어 보고 안 된 거는 그때 답지 보고 고치더라도. 그래서 여기를 옥상에서 가져가. 타요. 응? 오늘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할 거야. 누가 줄래?